정신과 간호사로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두운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울증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 보이는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흔하지만 무시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우울증의 증상부터 자가진단까지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우울증이라는 터널에서 빛까지 전진하고 싶다면 우선 내가 느끼는 것이 우울증이 맞는지부터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대 중반 여성 블루씨는 3개월 전 유명한 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주위에서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블루씨를 부러워하였지만 그녀는 입사하자마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담당하는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날이면 선배 간호사들의 잔소리로 늘 자신을 탓하고 죄책감을 느껴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선배 간호사의 꾸짖음이 시작되면 블루씨는 자신이 병동 내에서 무가치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급기야 하지 않았던 실수가 늘면서 해야 하는 일을 까먹기까지 했다. 이 일로 계속 혼나게 되자 다음날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블루씨는 평소에 좋아하던 책을 볼 때도 쉽게 집중할 수가 없었고 입맛이 없어져 끼니를 자주 거르게 되어 한 달 만에 살이 5kg나 빠졌다. 이러한 생활이 점점 심해지자 블루씨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 가까운 정신과 병원을 찾았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사례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울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만약 이런 증상이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블루씨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우울증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 하면 우울한 기분만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울사파라고 하는데요. 총 9가지로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함께 손가락을 펴두고 하나씩 접어나가 볼게요. 지난 2주 동안 다음 증상들을 느꼈는지 떠올려 보세요. 1번, 우울한 기분. 보통 하루 대부분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을 뜻해요. 주관적으로 스스로 우울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면서 신체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우울한 표정을 짓곤 해요. 2번,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이전에 즐겨하던 취미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전에 즐겨하던 것 외에도 새로운 관심사에도 흥미가 가지 않고 성적 관심사나 성적 욕구가 떨어지기도 해요. 3번, 식욕 및 체중의 변화. 따로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식욕 저하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나 반대로 식욕이 너무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해당돼요. 4번, 수면의 변화. 우울증 증상 중에 불면만 해당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울 증상에서 불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과다수면 또한 우울 증상에 포함됩니다. 수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밤에 자주 깨는 등의 증상과 반대로 평균 수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과다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 정신운동의 저하나 초조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침묵하거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이나 물건을 자주 만지는 행위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6번, 피로나 활력 상실. 거의 매일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는 상태를 호소해요. 늘 하던 일도 자주 까먹고 무엇을 하는 것에도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 7번,
무가치감과 죄책감. 단순하게 생각하는 죄책감을 넘어서 타인이 봐도 비현실적일 정도로 과하게 부적절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또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8번, 사고력과 집중력의 저하.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들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해요. 그로 인해 업무 성과나 학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9번, 자살 생각이나 계획과 시도.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요. 당신은 9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울증으로 인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서 견디는 시간 동안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금방 함께 해본 자가진단 테스트는 우울의 정도를 선별해 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단이라고 볼 순 없어요. 그러니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전문가를 만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저와 같은 의료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신과 병원을 안내해주고 걱정되는 것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이웃집 블루에서 빛을 찾는 짹짹이를 찾아주세요. 이웃집 블루에서 짹짹이는 우울증이라는 터널에서 빛을 향해 늘 당신의 곁에서 묵묵히 같이 걸어줄 거예요. 어두운 밤에서 새벽을 함께하고 밝은 아침을 맞이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오늘도 버텨준 당신에게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드려요. 그래 괜찮아 잘해온 거야. 그 힘겨운 하루 버티며 살아낸 거야. 지지마 지켜왔던 꿈들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웃는 날 꼭 올 거야. 다음 영상에서 우울증의 유형과 진단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아요.